희망하는 인원이 2명이야. 2명이면 이게 한 개 분대도 안 나오거든요. 그냥 화장실 같이 가는 전우조인데 그런 식으로 희망 인원이 굉장히 적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만약에 진짜 2명이면 수료식 날까지 불침번을 퐁당퐁당 서야 되는 건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네요. 제가 롱폼으로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오늘 할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대선이 곧 시작되죠. 제가 또 군대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대선 후보 3대장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 세 분의 군대 관련 공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공약 이야기는 빼고 군대 관련 공약만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뭐 북한이나 미국 관련된 것들도 제외하겠습니다. 순서는 번호 순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첫 번째, 이재명 후보의 공약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징병제와 모병제 각각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선택적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이게 궁금하죠. 뭐랑 뭐 중에 선택하는데? 바로 10개월의 의무복무와 36개월의 간부복무 중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의무복무의 경우는 18개월, 그리고 간부복무는 부사관을 말하는 거겠죠. 민간부사관, 현역부사관의 복무기간은 48개월입니다. 양쪽 모두 파격적으로 줄이는 건데, 근데 이거는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도 사실 굳이 따지면 18개월과 48개월 중에 선택하는 거긴 하죠. 이게 기간이 줄어든 거 말고 지금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 방향성이 좀 궁금합니다. 36개월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어떤 게 있는지, 이게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 떠나서 간부 복무기간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하는 건데, 간부 복무기간은 좀 줄어야 된다고 제가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48개월 너무 길어. 이거는 진짜 소크라테스가 와서 그거 별로 안 길어 라고 해도 공약 이야기하는 영상인데 얘기가 잠깐 산으로 갔네요. 삼천포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의무복무 10개월. 근데 사실 이거는 의무복무 10개월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궁금한 게 10개월이랑 36개월 선택하라고 하면, 근데 이거 당연히 10개월 선택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36개월을 왜 선택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기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이거 누가 36개월 선택해? 지금 나온 걸로만 봤을 때는 이거 36개월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10개월로 선택하지. 그러니까 저는 이 선택적 모병제라는 게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둘 중 하나는 무조건 골라야 되는 거면 그게 무슨 모병이야. 그렇잖아요. 안 가는 선택지가 있어야 모병이지. 지금 나온 것만 보면 선택적 모병이 아니라 선택적 징병인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공공기관 호봉에 군 경력을 포함시키겠다는 공약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가 있죠. 그 크레딧 제도를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김문수 후보의 공약 알아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군 가산점을 들고 왔어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군대 다녀온 사람들 군 가산점 주겠다. 군 가산점은 이전에 차별 관련해서 폐지가 됐었죠. 여성들은 군대를 안 가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추가적으로 여성들도 희망시 군 복무가 가능하도록 여성 희망 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원하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가산점도 주고요. 그러니까 가산점이 꼬우면 니들도 와라, 약간 이런 거죠. 뭐 꼬우면 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이거는 병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것도 구체적으로 병으로 들어가는 건지 간부로 들어가는 건지 그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간부로는 지금도 가능하니까 병으로 입대하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군 가산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 것인지,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여성 희망 복무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만약 병사로 희망해서 가는 거라면 희망하는 인원이 2명이야. 2명이면 이게 한 개 분대도 안 나오거든요. 그냥 화장실 같이 가는 전우조인데 그런 식으로 희망 인원이 굉장히 적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만약에 진짜 2명이면 수료식 날까지 불침번을 퐁당퐁당 서야 되는 건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네요. 남자하고 같은 생활관을 쓸 수는 없으니까요. 같이 잘 수는 없잖아. 그거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 제가 볼 때 그건 미국도 안 돼요. 야이씨 2명은 무슨 말장난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제가 만약 여자라면 병으로 가는 건 희망을 안 할 것 같거든요. 진짜 병으로 가는 거라면 이거 2명도 많이 잡은 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군 가산점을 어떻게 줄 거냐가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좀 다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대 가라고 협박하는 급으로 가산점을 세게 주면 그럼 희망을 많이 하겠죠. 근데 그럴 확률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추가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각종 수당의 현실화,
장교와 그리고 부사관이 장교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겠다라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공약들도 내세웠습니다. 부사관이 장교로 진출할 기회를 어떻게 늘리겠다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 공약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의 공약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현역 대상자 가운데 장교 부사관을 선발하는 통합 선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저 싱가포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싱가포르 군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답니다. 생소하죠. 현역 대상으로 간부를 통합 선발하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입대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초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지금과 훈련의 차이가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훈련소 들어간다는 거죠. 기간은 4주. 4주 동안 훈련을 받고 순위를 매겨요. 그런 다음 상위 10%는 장교로, 그 다음 15%는 부사관으로 복무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아니 근데 이러면 서로 상위권에 안 들어가려고 대충 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기회를 주는 거니까 당연히 거절이 가능하겠죠. 이거 상위 10%에 들었으면은 그냥 방망이 들고 장교하라고 협박하는 거면 이거는 좀 서운하잖아요. 당연히 거절이 가능하겠죠. 아무튼 그렇게 선발된 인원들은 추가 교육을 4개월을 받고 복무 기간은 2년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36개월보다 1년이 더 짧죠. 뭔가 좀 짧은 것 같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막 무지성으로 짧은 느낌은 또 아니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서 또 궁금한 건 그 추가 교육 4개월이라는 기간이 임관을 하고 받는 교육인지 아니면은 후보생 신분으로 받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임관 여부는 추가 교육 4개월을 복무 기간에 넣냐 안 넣냐 차이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좀 궁금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2년 동안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인원들 병사들은 지금처럼 18개월 복무를 하고요. 제가 후보들의 공약을 알아보자 라고 얘기해놓고 누구 공약이 제일 좋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안 하겠지만 일단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굉장히 파격적이죠.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여건을 더 좋게 하거나 뭐 없어졌던 걸 다시 하거나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에는 큰 변화를 두지 않았는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실현이 된다면 거의 갈아엎는 수준이죠. 저는 앞서 말한 것처럼 부사관 복무 기간이 줄어드는 건 정말 터무니없지만 않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 반토막은 잘 모르겠네요. 반토막을 해도 2년이 짧은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2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 공약 같은 경우는 부사관은 그렇다 치고 장교가 조금 복잡해지거든요. 왜냐면 장교 같은 경우는 일단 되려면 대학을 갔어야 됐어요. 지금 장교가 되는 길은 학군, 학사, 3사, 6사, 마지막으로 간부사관 이렇게 5가지입니다. 5개 모두 일단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그게 필수 조건이에요. 근데 이제 이대로 했을 때 그 상위 10% 병력들 중에 대학을 안 나온 친구들도 당연히 무조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졸인 사람도 소위 임관을 시켜주는 건지 아니면 장교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추가 교육 4개월 말고 무언가 더 보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 이렇게 선발된 장교들의 출신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장교들은 또 출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방식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사실 기존의 방식들을 어떻게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장교와 부사관을 이렇게만 뽑겠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상위 10% 15% 인원들을 3단봉 펼친 다음에 후드로 패면서 협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절하는 인원들이 졸라 많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기존에 하던 대로 인원들을 뽑아야 될 텐데 기존 방식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여기까지 3명의 후보들의 군대 관련된 공약을 알아봤습니다. 모든 후보들 공약에서 제가 궁금증을 던진 건 태클을 걸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들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에서 뭐 어떤 후보의 공약이 제일 좋다, 이 공약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점은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후보의 공약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